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4월의 첫 거래일, 2분기의 첫 거래일이 될 텐데요. 오늘 국내 시장 주요 지수는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지수 먼저 체크해보면 코스피는 0.2%가량 올라가면서 2,480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체크해보겠습니다. 0.47% 올라가면서 851선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잠금 해제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오르는 종목들 많은 것 같습니다. 머니맵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IT 투톱은 좀 쉬어가고 있네요. 오늘 반도체 쪽에서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쪽이 4월 들어서도 강하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고 LNF 오늘 6%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53%나 올렸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죠. 그리고 오늘 헬스케어 쪽에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등등의 종목들 상승불 켜고 있고 자동차라던가 조선기자재, 철강 등등의 경기 민감주들도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이제 좀 쉬어가는 종목들도 보이긴 하는데요. 오늘 잠금 해제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개장 특징주 확인해 볼 텐데요. 앞서 철강 쪽에 빨간불이 강하게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글로벌 철강 가격이 다시 또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코 홀딩스가 오르고 있죠. 이 종목 좀 보면서 두 가지 이슈를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IRA 법안과 관련해서 세부 지침이 예상대로 발표가 됐고 또 철강 가격의 회복세를 보면서 철강 쪽이 이제 2분기에는 철강 쪽이 좀 괜찮을까라는 기대감도 할 수 있는데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철강주로 보기보다는 또 2차 전지 모멘텀도 같이 가져갈 수 있잖아요. 이 종목에 대한 의견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전일부터 주말부터 급등한 이유는 뭐 딱 한 가지죠. IRA의 최대 수혜 결국은 광물이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염호를 갖고 있는 포스코에 뭐 굉장히 많은 서사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1분기까지 철강 실적은 뭐 좋을 리가 없겠지만 어쨌든 뭐 2분기부터는 뭐 회복이 들어갈 가능성. 근데 뭐 전방 산업별로는 다 다르죠. 건설 쪽에서는 여전히 좀 미지수가 많고 가전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는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하반기에 과연 어떻게 될지는 좀 미지수고 철강 쪽은 후판 가격을 많이 조선 쪽은 후판 가격을 많이 올리고 싶지만 조선업계가 그렇게 뭐 쉽사리 허락해 줄 것 같지 않아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철강 시장은 여전히 뭐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뭐 폭발적으로 증가할 요인은 아닌데 최근에 주가의 상승은 IRA 법안과 관련된 최대 수혜가 뭐 다른 소재주도 물론 좋지만 결국은 광물주로 귀결된 흐름을 주가 기준에서는 나타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의 목표가를 한 40만 원 정도까지 드렸는데 아마 이 가격까지는 뭐 쉽게 달성할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추가 랠리가 이어질 개연성은 있지만 그 추가 랠리의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아마도 철강 실적이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개선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왜냐하면 지금의 40만 원의 가격에 상당 부분 녹아있는 것은 2차 전지와 관련된 모멘텀이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도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만약에 이제 철강 실적과 관련돼서 1분기 뭐 그렇다 치고 2분기에 어느 정도 실적이 올라갈 건지의 가이던스 이런 것들이 향후 주가의 속도를 조절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목표 가격까지 제가 예전에 제했던 목표 가격까지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이 두 가지 변수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늘어날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 앞서 저희 시간에 얘기 주시면서 목표 주가 40만 원 제시해 주셨었는데요. 오늘 고가로는 넘어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지금은 7%가량의 강세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 철강주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들 하나씩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삼성중공업 확인해 보겠습니다. 흑자 전환이 보인다면 연초부터 사실 조선주 관련해서 기자재 관련해서 올해는 좀 주목해보자. 올해는 다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이제는 퀄리티 쪽에 조선주들이 많이 집중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주가는 좀 아쉬웠습니다. 네, 결국 뭐 후판 가격 관련된 충당금 또 얼마나 쌓을 거냐. 이게 이제 1분기 실적에 타격을 줄 것이다. 그래서 한 연말까지만 해도 계속 뭐 좋아질 거다 했는데 올해 시장이 괜찮았다라기보다는 나름 잘 버텼던 3월 달에 이제 주가가 초반에 안 좋았던 것은 결국 충당금 많이 쌓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 시황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 물론 선종별로 다르지만 신조선가 또 신고가죠. 그 다음에 지금 중고선가도
그동안 조금 머물고 있다가 정체되어 있다가 다시 또 상승하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안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게 다 아시는 것처럼 탱커와 그 다음에 LNG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LNG선을 지금 누가 가장 적극적으로 수주하면서 가고 있느냐, 그 다음에 LNG 터미널을 짓는 게 아니라 FLNG 같은 것들을 많이 짓기 시작하면서 수주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쪽에 좀 더 모멘텀을 걸고 있는 삼성중공업이 1분기에 오히려 흑자 전환할 수도 있다. 1분기부터 흑자 전환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부터 해왔던 그 악성 수주들이 점점 풀리면서 어차피 이제 이익이 조금씩 올라올 수 있는 계속 적자 기업이었다가 몇 년째 적자 기업이잖아요. 근데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수주되고 있는 것까지 고려하면 분명히 이런 신조성과의 반영, 그중에 신조성과의 반영 자체가 탱커와 LNG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지 않느냐, 좀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가 기대보다는 좀 못 가고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신조선가와 중고선가의 추이를 본다면 상승 추세에 들어서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앞서 수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삼성중공업이 LNG선 2척을 수주하면서 그래도 1분기 누적 수주액이 3조를 넘어섰다라고 하죠. 그 부분에서도 이제 실적의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근데 수주가 예를 들어서 뭐 상선 이런 걸로 됐다면 별로 영향이 없을 텐데 네. 뭐 준비된 그림으로 보시면 지금 FLNG 이게 세계 최대 규모인데 이거 수주로 끝난 게 아니고 다음 수주에 대해서도 지금 뭐 쉘이라든지 이런 업체들과 계속 논의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과거부터 이런 해양 설비와 관련돼서 삼성중공업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만들지 못하거나 기술력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뭐 주가 조정도 받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투자 등급의 하향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이루어지긴 했었는데, 이 FLNG와 관련돼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악성 수주가 점점 이제 해소돼 가고 있는 구간에서 새롭게 수주되고 있는 FLNG 같은 것들은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아까 언급드렸던 신조선가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은 누가 뭐래도 중형 탱커와 그 다음에 LNG선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쪽 수주에 지금 주력하고 있는데 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벌어들일 돈은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어차피 지금 증시 그 주가 가격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벌어들이는 돈 곱하기 이제 배수 멀티플이라고 봐야 될 텐데, 멀티플 측면에서도 강화 측면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익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 주목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뜬금없이 왜 삼성전자냐? 삼성전자 쪽에 공사를 지금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이 계속 수주를 하고 있는 거죠. 평택 쪽에서 아마 작년이 한 8천억 정도였으니까 올해 한 1점 정도 수주를 거둘 걸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게 자사에서 오는 거니까 수익률은 좋을 수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의 전반적인 매출 증가 요인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올해 실적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요인들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삼성중공업 접근이 가능한 것인지, 목표 주가 얼마나 보시는지, 밸류 판단은요? 네, 자 일단 실적으로 한번 우리가 볼까요? 실적을 봤을 때 계속 적자 기업인 삼성중공업의 올해 기대는 일단 흑자 전환입니다. 그 폭은 굉장히 작죠? 저 정도 매출 자체가 지금 뭐 8조가 넘는데 영업이익률이 2.8%밖에 안 되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어서 굉장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저렇게 계속 적자 기업에서 첫 번째로 흑자 기업으로 반전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은 저는 부여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회사가 지금 계속 적자를 내는 과정에서 BPS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익을 내기 시작하면 다시 이제 BPS도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기업의 전체적인 지금 밸류에이션의 적정 가치는 현재도 지금 한 1.2배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단 말이죠. 적자 기업이 1.2배? 비싸 보이는데 올해가 흑자 전환이고, 더 중요한 건 내년도에 매출과 이익이 더 늘어난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면, 그러면 지금의 1.2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익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올해는 좀 비싸 보이지만 어차피 지금 증시에서 다 내년 실적까지 끌어와서 반영하고 있는 이런 추세를 봤을 때 내년도에 긍정적인 실적을 고려해 본다면 PE 측면에서도 지금의 주가가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한 중간값 정도를 보면
PBR 1.5배 정도를 우리가 중간값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 6,000원 내외 정도가 그 중간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격대는 아마도 그 정도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잠금 해제 종목 삼성중공업이었고요. 목표 주가는 6,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좀 기대를 했었는데 LG 디스플레이요. 이제 OLED 쪽에서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IT 쪽을 좀 주목해보자라는 얘기가 한창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또 업황에 대한 우려 그리고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오늘 또 3% 가까운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1조 차입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외부에서 차입하면 아마도 더 안 좋은 조건에 그다음에 금융시장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을 때 갚아라. 그러면 갚을 수 없는 입장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LG전자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고 LG전자는 그러면 자기도 지금 실적이 물론 좋긴 하지만 1조 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쾌척한 이유는 뭘까? 네. 결국은 이 OLED 시장이 더 확대될 거라는 걸 예상한 베팅이었을 거라는 거죠. 어디로 늘어날 거냐? LG전자가 가장 집중하는 것. 전장사업부라는 네. 거죠. 특히 전장사업부 안에서 지금 화면이 점점 커지고 더 고급 디스플레이들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이제 OLED 디스플레이가 점점 늘어나게 된다면 그러면 LG 디스플레이 쪽에 어차피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려운 LG 디스플레이를 놔둘 수 없지만 미래 사업을 좀 고려해 봤을 때 디지털 샤이니지 그다음에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다라는 측면에서 LG전자도 돈을 준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먼 미래 그림으로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거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올해 이렇게 그 차입금이 늘어나면서 차입금 대비 매출액 비율이 좀 올라간다라는 것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LG전자에 빌린 것이니까 이렇게 좀 봐주는 부분도 있을 것 네. 같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봐주는 것 자체가 법으로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차입 조건이라든지 이런 여건들을 고려해 봤을 때 또 향후 금리 여건들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당장보다는 나중에 차안 발행할 때 빨리 돈을 벌어야 저런 것도 갚으면서 뭔가 해나갈 수 있을 텐데 여전히 적자를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결국은 저 비율은 앞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LG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다. 미래 성장을 위해서 돈을 받았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반대로 저 늘어난 부채 비율, 금융비용 부담이 계속 적자 기업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동시다발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복잡다단한 요소를 품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낮은 가격에 이미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미 목표가를 달성한 상황에서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두 가지가 좀 상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자금이 1조 정도를 빌렸다라는 부분에서 그래도 LG전자 쪽에서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했다라는 측면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영업 적자가 커지고 업황이 우려된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대형 OLED 투자도 좀 미루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수출도 적자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출 추이를 보시면 아직도 좀처럼 반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죠. 디스플레이 쪽의 수출도 마찬가지고요. OLED 쪽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흐름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YOY로 봤을 때도 지금 줄어들고 있고 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도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어서 향후 이제 가전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어떻게 살아나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나마 이제 조금 빛이 나는 것은 OLED 55인치짜리는 터닝을 했거든요. 근데 나머지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전혀 지금 반등의 신호가 쉽게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이 부담 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인들로 봤을 때는 좀처럼 이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지만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그로 인해서 주가가 또 많이 빠지게 되면 가격 메리트는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LG전자의 1조 차입 자체는 오히려 OLED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 쪽에 좀 더 모멘텀을 준 그런 양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투자를 지연시키겠다고 그랬지만 또 안 할 수도 없는 국면이죠.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가 8.7세대까지 막 달려나가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밀리기 시작하면 한없이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기업은 둘러싸고 있는 포장지 자체에는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 상황이지만 그렇다면 안에 내실까지 계속 뭐 썩어 들어가고 있는가 그렇게까지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참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다가 살짝 지금 꺾이고 나서 이렇게 악재가 전해지면서 오늘은 일단 시장에서 악재에 좀 더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얘기를 또 들어본다면 내실 자체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악재는 있기 때문에 반등의 한계가 있진 않을까요? 네, 일단 뭐 밸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반등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인지 먼저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금 PB 측면에서 뭐 PE 측면에서는 얘기하기가 어렵죠. PB 측면에서도 지금 밴드의 상단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이베스트 증권에서 지금 보고 있는 표준 편차, 그러니까 PR로 계산하고 있는 표준 편차 변동성 기준에서 봤을 때도 거의 상단까지 가 있는 것이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치고 나가려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디지털 샤이니지가 됐든 뭐 전장용이 됐든 아니면 TV나 다른 판매가 돌든 어쨌든 강력한 어떤 모멘텀이 붙어야 지금의 밸류에서 더 상단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목표가를 드릴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변수들이 지금 동반해서 존재하고 있고 원래 없었던 변수, 1조 차입이라고 하는 변수가 또 생겼기 때문에 과거에 정말 주가가 낮았을 때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제가 원하는 정도의 수준의 레벨까지는 주가가 올라왔는데 거기서 이제 더 가려면 이제는 뭔가 강력한 이슈가 필요하다. 실적이 정말 뭐 폭발적으로 좋아지는 뉴스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TV 그 디스플레이 쪽이 전반적으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미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약간은 관망하는 그래서 주가의 조정을 이용해서 다시 좀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주가의 상단은 아마 지금부터는 굉장히 좀 줄어들 수 있겠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은 악재 쪽에 좀 더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정을 활용한 접근은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새로운 뉴스, 좋은 뉴스가 나올 때까지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잠금 해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